자, 명실상부 무명전설이 낳은 또 한 명의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장한별 씨.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다. 감동서사와 육각형 무대까지. 그야말로 칭찬 일색입니다. 저도 이 장한별 씨가 정말 그 어떤 무명 가수들보다도 본인이 무명임에도 같은 무명을 챙기는 그 인성에 제가 굉장히 감복한 바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결승 진출 확정이 나고 난 이후에 6주차 대국민 투표에 놀라운 반전이 생겼죠. 갑자기 2등까지, 기존 탑7 순위에는 들어왔었던 장한별 씨지만 대국민 투표에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15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온 이 엄청난 이루기 어려운 그런 학력과 이 수상 경력들이 있음에도 어찌 보면 모든 걸 내던지고 무명전설에 나온 것이 장한별 씨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라온 성장 서사가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한 감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지 시상식 2020년도 AME라는 시상식에서도 탑 신인 아티스트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 음악 차트에서 무려 52주간 1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태국 가수가 와서 52주 동안 1등 차지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가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한별 씨가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손에 꼽았죠? 몇 명 있습니다. 한 4, 5명. 이 4, 5명 중에 1등이 나올 것이고 이 5명 중에 최소 탑3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한 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장한별이라는 강력한 다크호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한별이라는 이 무명 가수의 스타성이 어떻게 우승 후보까지 성장을 했으며 아무도 몰랐던 정말 반전 과거,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할 수 있다면 무명전설 가수들의 서사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성리 씨로 시작해서 하루 씨, 이룬혜 씨, 그리고 지금 장한별 씨까지. 제가 전부 다는 못해도 최소 탑10 안에 들어가는 가수들과 안타깝게 탈락한 가수들의 서사를 쭉쭉 정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 제가 한번 이 하루씨 인터뷰 영상을 올린 바 있고 2편이 또 올라갑니다만 다른 무명 가수들의 섭외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무명이라는 이들의 서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건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옆집에 있었던 어떤 친한 동생, 형, 이런 느낌도 많이 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지냈었던 오빠가 가수를 데뷔했을 때 느낌, 친숙하면서도 처절하리만큼 안타까운 무명들의 엄청난 이 혼을 담은 노력이 우리를 감명시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컨텐츠를 해나가게 될 것 같다. 근데 보세요. 이 장한별 씨가 또 우리가 몰랐었던 미담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명전설 우승 후보 장한별, 반려견 가족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뭉클함을 느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 장한별 씨가 대형견 2마리를 키워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대형견은요, 한 마리만 키워도 털 빠짐도 어마어마하고 이 개들을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아마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동물을 키우고 있고,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들 중에 악인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 있는 사람보다 동물 애호가가 저는 어찌 보면 더 선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장한별 씨가 왜 인성이 바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최근 개인 채널을 통해 2마리의 반려견 이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유기당한 강아지, 파양당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2 반려견이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고 해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머물던 파양 위기에 놓인 강아지들을 보다가 만나게 된 사연을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간 온라인 카페에서 파양되는 아이들을 보다가 유독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다라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내가 데려가고 싶었다. 임시보호를 하며 잠깐이라도 지켜주자라는 마음으로 데려왔다가 어느새 자신의 인생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 하나뿐인 저희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비하인드를 밝혔는데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 장한별 씨가 무명 가수가 솔직히 생활고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을 입양했었던, 그리고 이 강아지들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털도 많이 빠졌고 치아도 발톱도 관리되지 않아서 산책 중에 앞다리 골절도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키우게 됐다고 해요. 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 인간사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끄집어내서 저격을 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이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이유는 이런 선한 사람들을 소개하기에도 유튜브 활동은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제가 연예인들의 범죄 사실들 또 굉장히 공분을 살 만한 공익성을 위한 영상들을 자주 제작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격하고 개인 사생활을 까발리는 그런 한심한 족속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본인 인생이나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한별 씨의 발바닥에 때만큼이라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 무명들에게 우리가 감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한별 씨가 마스크도 너무 훌륭하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인성도 갖췄잖아요.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야, 이거 장한별 이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키워주는 스타였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몇 개 좀 가지고 와봤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수 장한별 씨가 3년 만에 새 앨범으로 국내 활동에 나섰을 당시입니다. 2018년도 새벽 1시 음반 발매 이후 OST가 아닌 개인 앨범으로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얼떨떨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던 당시 사진을 보니까 완전 아이돌이죠. 실물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네, 제가 장한별 씨도 조만간 좀 인터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때 뭐라고 했냐면 팬분들에게 감사하다. 사소한 것부터 심혈을 기울여 앨범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포부 있게 컴백을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너무 멋있게 찍혔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만든 곡이다. 이 당시 때 뮤직비디오에 같은 소속사였던 가수 이혜인 씨도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도 제작하기 쉽지 않았는데 많이 도와주셨고 추운 날씨에 입도 돌아가고 콧물이 나왔지만 춥다라는 말 한 번 안 하고 행복하게 임해주는 동료 가수에게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 때 장한별 씨가 발매한 앨범이 한국어와 영어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첫 히트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몰라도 이 노래만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박나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이 당시 때 컴백하기 전에 활동을 2년 정도 쉬었던 시기라고 해요. 2019년과 2020년은 바쁘게 해외 활동을 했다. 성과를 크게 이루면서 정신없이 보냈다. 왜인가 봤더니 바로 말레이시아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2019년대에 참여하여 우승을 차지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팬들 덕분에 출연을 했었다고 해요. 여느 때처럼 쉬고 있었는데 이메일을 들어가 보니 2주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었다. 레드애플 활동 때부터 꾸준히 저를 지켜봐 주셨던 팬분이 방송국 쪽에서 일하고 있어 제작진에게 자신을 추천했다고 하더라. 한번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적합한지를 보자고 했는데 사기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을 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둘째 경연까지는 탈락만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한별 씨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온라인 투표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꿈에도 몰랐다.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왜냐면 아무래도 현지인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투표로 그렇게 점수를 많이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겁니다. 저는 이런 대목이 지금 장한별 씨가 대국민 투표 탑3에 들어왔죠? 이제 생방송 투표가 남겨져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하필이면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활동을 못하다 보니 많이 아쉬웠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온 가수다 보니 인기가 지속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포부 있게 장한별 씨가 컴백을 한국에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1년도 아이돌 밴드 레드 애플 3기 멤버로 데뷔했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장한별 씨의 과거가 아주 흥미로워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이에요. 장한별 씨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 중퇴. 그러니까 치대생이에요. 치대생. 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명문대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 중퇴입니다. 그만뒀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왜 포기했냐 많이 물어보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걸 했다. 치의학과도 자신의 의지대로 갔다. 운동도 의지대로 했다. 공부도 내 의지대로 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음악을 하고 싶었다. 치의대보다 음악이 더 좋아서 포기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 그냥 더 하고 싶었던 걸 하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나머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물론 아깝긴 하다. 내가 지금 32살인데 이제야 좀 잘 되지 않나. 차라리 졸업을 하고 음악을 했어도 됐는데 가끔씩 생각은 난다. 하지만 후회나 미련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도 꿈이 가수였다고 합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만큼 생각외로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몰라 부모님의 모국인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봤다. 여러 회사에서 러브콜이 들어왔고 해봐도 되겠다 싶어 휴학을 했다. 놀랍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연습생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 한국 생활은 괜찮았지만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 생활이 있다 보니 압박과 훈계가 낯설었다. 자신을 취급을 안 해주는 연습생 대우를 받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졌다. 혼도 많이 났고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기도 했다. 벗어나기 위해 오래 걸렸다. 부모님도 워낙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그 당시에는 회사의 아이돌 생활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장한별 씨는 2014년도 탈퇴를 하고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솔로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한별이라는 가수는 엄청난 명문대에 나와서 치과 의사가 됐으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치과 의사 돼서 유튜브 활동했으면 제가 볼 땐 뭐 금방 대박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쉬운 길을 다 내려두고 그 막대한 부와 명예를 내려두고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데뷔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지금이 더 좋다. 30대가 넘어가니 사람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졌다. 그전에는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따라가기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앨범이 잘 돼서 곡도 알려지고 장한별이라는 가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 예능, 연기 쪽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장한별 씨가 사실 대박이 나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좋아.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장한별 씨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한별 가수가 지금 일취월장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대기만성형? 네, 맞나요? 전 그런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20대가 아니라 30대에 와서 대박나는 가수 많잖아요. 임영웅, 영탁, 뭐 장민호 씨도 있고 탑7 내에서 30대 이상인 가수들이 전부 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음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감정선과 서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이 가창력이 있거든요. 그게 요번 무명전설에서 장한별이라는 스타가 탄생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장한별 씨가 지금 왜 무명전설의 상위권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고 프로필에 보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링크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바로 채널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구독자가 5,000명대니까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이룬혜 씨가 굉장히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보니까 작년에 대마도 출신의 언더그라운드 가수 이룬혜 씨의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도 탈락이지만 나의 노래는 계속된다. 무슨 말일까요? 제주도에 말이 쉬어가던 목장이 있고 섬이 말처럼 생겼다고 하는 대마도. 근데 이 대마도 출신의 한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언더그라운드가 뭡니까? 메이저가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한 걸 얘기하잖아요. 언더그라운드 가수가 최근 관악구에서 열린 노래에 담긴 서울 공연에 출연했고, 가수 서른도의 노래 나침판을 부르자 객석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에 박수가 쏟아졌다. 중후한 음색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트로트 한 길을 걸어온 올해 47살의 이룬혜 씨다. 작년이니까 이제 48살이 된 거죠.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대마도를 떠나서 목포로 전학을 왔어요. 그때부터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을 키웠던 이룬혜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트로트를 부르고 싶어 형과 누나가 있던 서울로 상경을 했고, 방송사와 촬영장에서 CF의 모델 조연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노래를 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계속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노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 배달, 전기실 근무, 25톤 트럭 운전, 타워 크레인 자격증까지 땄다고 해요. 가수의 꿈은 자연스럽게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송가인이 촉발한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야, 너 빨리 다시 노래해봐! 라고 권유를 했고, 그때부터 거의 모든 가요제에 나가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500여 명이 참여하여 결승에 오른 7명이 최종 승부를 겨뤘던 바로 서른도 가요제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연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룬혜 씨가 이 팬카페에 글을 적었어요.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저런 내용을 몰랐지? 하실 겁니다. 이룬혜 씨가 뭐라고 했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정신없는 일정에 무대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글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정말 기분이 좋고 거시기하게 얼떨떨 해버린다. 또한 이룬혜 동네 방송도 다들 다시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역시 모든 정성을 다하면 명품이 되나 보다. 1급 기밀인데 저는 사실 춤을 못 춘다. 몸치에 가깝다. 혼자 노래 연습하고 동네 방송할 때 흥에 겨워 흔들었던 건데 이걸 깃털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될 줄 몰랐다. 아는 동생이 같이 놀며 잔망스럽게 흔들고 애들이 따라하던 춤들이 방송에서 화제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 녹화 현장에서도 애들이 제 춤을 재밌다며 많이 따라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너무 웃는다. 이제 오디션이 중반을 지나 결승전이 남아있다.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첫 방송 때부터 추가 합격만 3번째다. 첫 담당 작가님이 저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내가 오디션에 참가해서 예수님이 될 줄 몰랐다. 생수 배달, 전기실 근무, 25톤 트럭 운전, 타워 크레인 자격증 따는 이런 사연들을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 대단한 이룬혜 씨죠. 어찌됐건 다시 이야기는 쓱 돌아와서 서른도 가수님의 가요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야, 내가 노래도 받았고 진짜 기회가 올 것 같았다. 그래서 서른도 선배님으로부터 당신과 함께한지라는 곡을 받아 취입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노래는 주목받지 못했고 이름도 널리 알리지 못했다. 자신이 취입한 곡을 띄우기 위해 거의 모든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지만 거의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아침마당에 나가 패자부활전으로 5승까지는 갔지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탈락한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니 자신의 사연이 남들보다 강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노래 실력을 홍보할 길이 없으나 젊은 가수들과 노래로 경쟁해보자며 오디션에 나갔지만 노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 무명전설에 다시 노래만으로 승부를 펼친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작은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어머니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 학교를 좋은 곳에 보내야 한다며 목포로 유학을 보내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학 되면 10시간씩 배를 타고 집에 돌아갔는데 고향집으로 가면 항상 아버지가 우리 막둥이 안아보자라며 자신을 안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룬에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등학교 졸업 후 가수가 되겠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들었고 그때는 노래 공부를 하던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다음에 보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식도가 말라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 막둥이 밥 잘 먹고 다녀라. 그리고 나서 나흘 뒤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서 잊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가수가 되겠다 라며 아버지의 마지막도 못 본 불효자식인데 꼭 훌륭한 가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팬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룬혜 씨가 이 몸의 장기를 거의 60cm, 50cm 이상 잘라내는 수술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이런 걸 보면 이 이룬혜 씨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이룬혜 씨가 왜 이제 와서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인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룬혜 씨가 과연 무명전설에서 최종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 지금 이룬혜 씨가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국민 투표 순위 성적인 것 같아요. 대국민 투표에서 이룬혜 씨가 사실 이 준결승 본무대에 앞서 공개된 온라인 투표 순위가 워낙 폭등했다 보니 화제성도 뜨겁고 팬덤의 확장세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팬층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장한별 씨가 무명전설의 대표 우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죠. 어쨌건 자신에게 에이스전 무대를 넘겨주게 되면서 유지우 씨가 탈락하고 자신은 합격해서 올라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미안하다. 죄스럽다라며 오열하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 정말 간절함이 있는 무명 가수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잘 돼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쏟아졌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온 성장 역사가 역시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레이시아의 대형 오디션 방송 우승자 출신이라는 이력 자체가 이미 실력과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겸손한 인성과 소탈한 일상 모습까지 화제를 모으면서 온라인 투표 2위라는 성과를 기록해내기도 했습니다. 경연을 거듭할수록 이 장한별이라는 가수의 인지도와 파워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명의 강력한 복병이 하는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괜찮죠. 마스터 점수 괜찮죠. 대국민 투표 괜찮죠. 역시나 장한별 씨 다음으로 상당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순서를 정해보면 장한별 씨가 1순위, 황윤성 씨가 2순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민 씨가 3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명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가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하루 씨가 어머니의 계절로 100만 뷰를 돌파했다 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 영상을 쇼츠로 올린 적이 있고 이룬혜 씨도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당신께만이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라며 감사 인사 영상을 쇼츠로 올린 겁니다.
두 사람이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밖에 없다. 장한별, 황윤성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장한별, 황윤성, 이창민, 이룬혜. 자, 이 네 명이 강력한 결승전 1위의 복병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들 중에서도 최종 탑3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생방송 문자 투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승전에서의 무대에 따라서 생방송 문자 투표에 큰 변동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번에 미스트롯 때만 해도 허찬미 씨가 생방송 문자 투표를 그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거든요. 대국민 투표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았고 매번 대국민 투표 순위 밖에 있었고 밀어주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생방송 문자 투표가 많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그 예상을 다 뒤집고 생방송 때 엄청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이 4명의 복병 가수들 중에 누군가가 생방송 문자 투표를 크게 받는다면 이거 탑3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콘서트 전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 이 콘서트 티켓이 7월